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일주일 전에 저는 여러분과 약속을 했습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을 비판을 하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노벨 문학상도 문제 있지만 정치인 김대중이가 24년 전에 받았던 노벨 평화상이야말로 엉터리 중에 엉터리다. 더 엉터리다. 돈을 주고 사들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 추악한 내막을 밝히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입니다. 오늘 새삼 밝히지만 정치인 김대중이는 국민 몰래 국정원까지 동원을 해서 대해외 홍보와 로비에 총동원시켰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추악한 상을 따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놀라운 스토리의 전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대중이가 그 얼마나 욕심사납고 어마어마한 컴컴한 인물이었단가를 새삼 보여주는 게 오늘 방송의 목표입니다. 실은 이 과정에서의 불법, 탈법 등을 파헤치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치보복 이런 게 아닙니다. 부관 참시 이런 것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김대중의 노벨상 공작은 김대중의 트레이드마크인 이른바 햇볕정책, 그리고 김정일과 했던 2000년 6월 달의 정상회담, 그리고 대북 불법 송금 등등이 모두 얽혀있는 정치 공작의 거대한 복마전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노벨상을 둘러싼 직권남용, 불법, 탈법을 하나하나 까발리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국정감사감이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에도 엄청나게 소중하다는 걸 새삼 말씀드립니다. 흥미롭게도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국내 일간지 스카이데일리에서 하나하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라고 작은 신문이 당차게 하나는 걸 보면 대단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고 있느냐? 그걸 밝히는 핵심 인물은 예전에 국정원 직원이었다가 미국에 망명했던, 오래전에 했습니다, 김기삼 씨입니다. 그리고 김기삼 씨하고 같이 활동하는 외국인 기자가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미국 기자 도널드 커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중 김기삼이라는 사람은 제가 조금 압니다. 김기삼 씨는 고향이 경남 밀양입니다. 그 좋다는 서울 법대 출신입니다. 이분 책을 제가 여러 번 봤으니까 글솜씨도 아주 좋습니다. 애국자가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아는 김기삼이 맞습니다. 천하의 애국자입니다. 그 사람의 멘탈리티는 우리 광화문 태극기 세력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김기삼 씨가 썼던 폭로와 증언을 담은 14년 전에 나왔던 책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도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이걸 들여다볼수록 저는 기가 찹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김대중이가 그토록 줄기차게 햇볕 정책을 추진하고 김정일이와 무슨 정상회담인가를 갖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해외 공작을 집요하게 추진했던 이유는 자기의 이념적, 정하상적 확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김대중이가 빨갱이였기 때문에 김대중이하고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이랬다. 이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진실이냐? 노벨상을, 필생의 목표인 노벨상을 반드시 받아야겠다고 하는 김대중의 야욕이 먼저였습니다. 이게 훨씬 더 아주 본원적이고 꼼짝 못할 원인이었습니다. 즉 김대중이가 볼 때 햇볕 정책이 올바른 노선이니까 그걸 추구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고 그러면 나한테도 노벨상이 오겠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반대로 내가 반드시 노벨상을 받아서 지구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걸 받아가지고 내가 한번 어떤 굉장한 사람으로 뻥 뜨고 싶다고 하는 개인적인 야망, 추악한 생각, 욕심, 이게 최우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김정일과 회담도 하는 쇼도 하고 평양에다 돈도 갖다 바치는 짓도 마저 하지 않았고 그 전에 해외에 홍보도 하고 로비도 하는 미친 직권남용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대중이는 그런 위인이라고 보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대중은 세간에 알려진 대로 행동하는 양심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욕심이 맞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노벨상 수상을 둘러싼 뒷얘기입니다. 자, 이걸 증언한 김기삼에 따르면 김대중은 취임식 직후부터 노벨상 프로젝트에 시동을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당시 해외 공작국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내부에 동유럽 팀하고 북유럽 팀 두 곳에 자신의 노벨상을 받기 위한 홍보 활동을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건 알려질 만큼 알려진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그 임무를 받아서 직접 수행했던 하수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국정원에서 김대중의 명령을 수행했던 똘마니가 있었다. 그게 누구냐? 얼마 전에 그 시끄러웠던 인물인 광복회장 이종찬입니다. 이종찬의 얼굴 여러분 아시죠? 이종찬은 김대중이가 임명했던 김대중 정권의 첫 번째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종찬의 뜻은 무엇냐? 이거 말도 아닌 욕심을 부리는데 이걸 어떡하냐?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닙니다. 좋다. 이걸 해서 김대중이한테 노벨상을 안겨주자. 그리고 그 자격으로 나는 차기 대권으로도 꿈도 한번 꿔보자. 이게 이종찬의 속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김기삼의 추론입니다. 정말 기도 안 차는 희대의 야합이라고 그래서 저는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국정원에서는 비밀리에 진행되던 김대중의 노벨상 수상 홍보를 S공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NP 프로젝트, 노벨 프라이즈 프로젝트라고 은밀한 이름으로 애둘러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다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까발려집니다. 이종찬이는 국정원장 비서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산하의 대외협력 보좌관실을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한정이라고 하는 제3의 인물을 떡하니 들여다 앉힙니다. 김한정이를 누가 추천했을까는 물어보는 사람이 잘못입니다. 당연히 김대중의 똘마니 라고 봐야죠. 이 김한정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훗날 김한정이는 국회의원을 물론 민주당에서 2번이나 해먹습니다. 그 친구는 야당 시절 김대중의 공보비서 출신입니다. 고향은 호남이 아닙니다. 저쪽 영남 지방일 겁니다. 김대중이가 영남 쪽 사람들을 오히려 좋아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그릇이 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포석을 멀리 두기 위해서 이런 짓을 마다하지 않았던 게 김대중입니다. 어쨌든 그 김한정이를 국정원에 심고 실무적인 걸 이 친구를 통해서 모든 걸 풀어나갑니다. 김한정이는 자기의 활동을 다른 사람을 다 제치고 이종찬에게만 직접 보고를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 자, 그것도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휴전선을 무대로 해서 해외 음악가들을 불러들여서 음악회를 엽니다. 이걸로 양이 안 찹니다. 그 당시 팝의 황제로 통했던 마이클 잭슨까지 불러드립니다. 마이클 잭슨은 그때가 거의 전성기였습니다. 마이클 잭슨을 불러들여서 서울 공연을 추진합니다. 그게 1999년도 6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뭐냐? 김대중의 입맛에 딱 맞춥니다. 이른바 남북의 평화를 기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마이클 잭슨이고 뭐고 김대중이는 적지 않은 돈을 집어주면서 지도는 아니었겠죠? 이런 메시지를 마이클 잭슨을 통해서 유포시킵니다. 평화 타령하는 좌빨들, 꼬라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마이클 잭슨의 공연 사진 2장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공연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은 마이클 잭슨이 안내를 받으면서 서울 일대를 투어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김한정이는 김대중의 햇볕 정책과 민주투사의 역정을 담은 여러 가지 영문 책자를 만들고 국제 세미나도 개최를 합니다. 당연히 이런 노력에 제일 방점이 두어진 건 스웨덴과 노르웨이입니다. 느닷없이 김대중의 전기를 북유럽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서 현지에서 막 출판을 합니다. 무리하게 막 했겠죠. 이 모두가 국민 세금으로 벌인 짓거리라는 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될 국정원의 공적 조직이 김대중이라고 하는 욕심사나운 정치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동원됐다. 이거야말로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리고 저 친구들은 참 스케일도 크게 놀았습니다. 당시 가장 뜨고 있던 인물이 남아공의 지도자 만델라였습니다. 넬슨 만델라. 그 넬슨 만델라를 서울에 초청해서 그걸 통해서 김대중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 만델라가 김대중이보다 훨씬 생각하는 것보다 큰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실패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김대중이는 이런 과정에서 한반도의 인권, 민주화 투사로서의 자기 이미지를 계속 구축하는데 성공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한정이는 국정원을 떠납니다. 국정원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갑니다. 김대중이를 직접 옆에서 보좌를 합니다. 즉 이건 달리 얘기하면 노벨상 작전을 청와대가, 김대중이가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김대중이가 노벨상을 받기 한 해 전에 연속해서 그럴싸한 국제적인 상을 계속 받습니다. 99년도 7월달, 그러니까 노벨상 받기 1년쯤 전에 미국에서 주는 필라델피아 자유의 메달상을 탑니다. 그 이듬해, 그러니까 2000년 8월달에 노벨상을 받기 직전에 노르웨이가 주는 라프토 인권상이라는 걸 또 탑니다. 노벨상은 그 2개월 뒤에 저들이 원하는 잭팟이 터집니다. 그때 노벨상을 드디어 품안에 안게 됩니다. 때문에 김대중이가 김한정을 정말 엄청나게 예뻐했다고 합니다. 김한정의 작품, 실무적인 작품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박지원이도 김한정을 엄청 아낀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왜? 지 보수인 김대중이가 김한정을 이뻐하니까 지도 이뻐한 척하는 거지. 뭐가 있겠습니까? 그 김대중의 와이프 이희호도 김한정을 자기 배가 아프지 않고 낳은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배 아프지 않고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김한정을 신임을 했다고 합니다. 참 김대중, 이희호 부부 대단합니다. 부창부수의 정말 극점을 보여줍니다. 끝판왕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릴까요? 환장하겠습니다. 정말 기막힌 거는 또 있습니다. 김대중이가 노벨 평화상을 타기 위해서 했던 짓거리는 정말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김대중은 그 당시에 동티모르에 갑자기 뭉칫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동티모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지원과 동시에 상록수 부대를 파병을 합니다. 물론 전투병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우리 해외 파병은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 국익하고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그곳에 돈도 퍼주고 병력을 보냈냐? 사정을 알고 보면 기절초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티모르의 외무장관이던 호세 라모스 호르타라고 하는 사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96년도 노벨상 수상자인데 이걸 노린 것입니다. 수상자가 되면은 노벨상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종신으로 갖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김대중은 호르타라고 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나요 나하고 손들고 싶어가지고 돈도 퍼주고 병력을 갖다 쏟아 부은 겁니다. 참 김대중이가 이만큼 무시무시한 인간이었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와 별도로 김한정이는 노벨상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노벨상을 결정하는데 배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전 노르웨이 총리 분데빅이라고 하는 사람을 표적 삼아서 로비를 집중합니다. 저는 이게 노벨상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라고 봅니다. 뭘 했느냐? 그 분데빅 총리를 서울에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졌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2000년도에 있었던 이 행사장을 그대로 참관하게 합니다. 남북 간의 형제끼리 만나서 울고불고 난리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한반도가 이렇게 고통의 공간이다. 근데 김대중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한반도 인권,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김대중이는 멋있는 사람이야. 노벨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대빅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생쇼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통합니다. 참 김대중이는 참 머리도 잘 돌아갔고 사람도 잘 썼습니다. 김한정이를 잘도 써먹은 꼴이 됐습니다. 끝내 분대빅 총리는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간 직후에 아까 얘기한 대로 노르웨이가 주는 라프토 인권상을 김대중이한테 갖다 줍니다. 노벨상은 자동뽕으로 오게 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알고 보면 너무도 끔찍하고 너무도 황당해서 도저히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오늘 제가 재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김대중이가 지금도 노벨 평화상을 받고 떵떵거리고 있지만 그 결과로 한반도에 정말 평화가 찾아왔는가? 정말 평화가 찾아왔다면 우리는 박수를 칠 용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대중이가 노벨상을 받은 이후로 북한은 핵무장을 완성합니다. 지금도 그게 우리의 목덜미를 쥐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점에서 저는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은 건국 이래 최대 사기극이라고 봅니다. 건국 이래 최대 사기극, 국제 무대를 대상으로 한 쇼 중에 쇼, 국제적인 기만이라고 봅니다. 규모와 죄질 면에서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혹 하나하나를 밝히는 게 국정조사입니다. 국힘당, 얼간이 당이 뭐하고 있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오늘 방송을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참 대한민국에 주어진 2개의 노벨상이 다 엉터리고 사기극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과 함께 확인한 지금 마음이 우르르 적적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답답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